19억의 갭이 생기신 거네요. 탁감 47억짜리 건물을 28억에 7%대의 수익률이라고 하죠. 개인 사비로만 사야 된다고 건물을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영원으로 풀 대출로 이렇게 사게 된 거죠. 가장 두 번째는 건 용기인 것 같아요.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떤 기회가 오더라고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이번에 영글라님 그 유튜브 보고 그다음에 그 코지브 강의를 듣게 돼가지고 저희가 그거 지식을 바탕으로 이번에 일산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일산 건물이면 그 수익률 말도 안 되게 7%대였던 건물 말씀하시는 예, 거잖아요? 저도 그 7%가 과연 맞나 너무 궁금했는데 거기서 임차 그 세팅한 그 보증금이랑 월세 같은 거 보니까 굉장히 잘 돼 있었고요. 실제로 갔을 때도 건물 상태나 이런 게 아주 좋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사람이 없을 때 갔는데도 잘 임차인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을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저희가 매수를 시도를 했죠. 제가 듣기로는 영원으로 건물을 사셨다고 했는데 네. 이게 진짜인가요? 네, 맞아요. 제가 사실 이제 개인으로만, 개인 사비로만 사야 된다고 건물을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연관련인 수업 듣고 이제 법인으로 이제 건물에 대한 대출을 받고, 나머지 금액으로 된 제 갖고 있는 자가 아파트로 대출을 받아서, 그냥 영원으로 풀 대출로 이제 사게 된 거죠. 네. 100% 대출로 사시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건물을 사는 과정 속에서 네. 영끌남님의 도움이 많이 됐었나요? 그렇죠. 원래 법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이 사실 없었는데 그거에 대한 거가 확신이 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탁감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정보나 부동산 상식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수업을 하나나 한 두세 번씩 듣다 보니까 개념도 잡히게 되고 이제 그 배운 대로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한 거죠.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셨는데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다 밀착으로 해 주셨던 거네요. 그렇죠. 제가 영원으로 샀을 때 이제 100% 대출이 발생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이자를 내고도 돈이 남는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진짜인가요? 네, 지금 건물 가격하고 그다음에 월세랑 보증금을 빼고 이제 계산을 했더니 7%대의 수익률이라 가지고 저희가 다른데 이렇게 많이 나온 거 사실 본줄 저희도 사실 의심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 자료를 보니까 잘 맞춰져 있고 가장 장점 근처에 그 건물들도 임차인들이 다 세팅이 돼 있고 공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동네가.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시작을 했죠. 거기가 그래도 임장 가셨을 때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던 동네였나 보네요. 그게 약간 항아리 상권이라고 큰 대로변을 이제 끼고 있기는 한데 이게 그냥 차들이 그냥 패스되는 그런 동네가 아니라 사람들이 도보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다음에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접근성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건물을 사셨네요. 와, 정말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옛날부터 노후 대비용으로 건물을 저희는 이제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연금이라는 게 없어서 노후 대비용으로 이렇게 월세를 받는 어떤 건물 같은 걸 갖고 싶다고 옛날부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생각만 하고 사실 막상 시도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에 대한 확신도 없고 물건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그 실패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못했었는데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한 번씩 듣고 자꾸 물건을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이거는 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목석과 패석을 가릴 줄 아는 눈도 필요하고 가장 두 번째인 건 용기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잘못될까 무서워가지고 무조건 생각만 했는데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떤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공부를 하고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게 지금 건물을 매수하시는 가격이 얼마셨죠? 28억이요? 28억이셨는데 탁감이 좀 높게 나왔다고 들었어요. 탁감은 사실 저는 생각 안 하고 샀거든요. 근데 탁감이 47억이 나와가지고 많이 의아했었어요. 근데 건물다운 건물이긴 한데 탁감이 그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많이 나오니까 좋죠, 기분이. 19억의 갭이 생기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추가적으로 추가 검증을 통해서 또 이제 에쿼티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정말 대박이네요. 왜냐면은 그렇게 했을 때 한 8, 9억 정도는 더 에쿼티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건물 자체에서.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좋은 건물 하나 더. 네, 뭐 갈아타기를 하던 아니면 다른 데 뭐 투자를 하던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으니까 마음적으로도 이제 더 여유가 생기고 매수한 건물 잘 관리를 해야겠지만 또 다른 데도 더 관심도 갖게 되고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아, 진짜 좀 정말 좋은 케이스가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진짜 가장 이상적인. 네. 그리고 이미 완성형으로 돼 있던 건물이었죠. 임차 세팅 걱정도 없는 임차 거의. 세팅도 다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노후 건물의 가장 문제점인 엘리베이터하고 누수가 가장 걱정이었는데 네. 엘리베이터도 3년 전에 교체를 하셨고 위층에 올라가 봤더니 옥상 방수도 다 하셨더라고요. 오. 네. 그다음에 뭐 그 외에 누수 같은 거야 뭐 특약 사항에서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네네. 누수는 사실 뭐 신축 건물도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가 이미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건물이어가지고 좀 안심을 하고 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교체가 되어 있는 건물이고 네, 옥상 방수가 옥상 방수까지도. 네네네. 사실상 건물주분이 건물 관리를 정말 잘한. 예,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벽에 물이 누수가 있으면 흔적이 있을 텐데 제가 계단으로 쭉 내려왔는데 어쨌든 계단 외벽 쪽에서는 누수 흔적이 거의 보이질 않더라고요. 깔끔하게 관리 되게 잘하셨고. 근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건물은 이렇게 싸게 나온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어떤? 그게 무슨 종중 물건이셔가지고 네.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돌아가시고 하면서 상속 문제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빨리 처분을 해서 이제 나눠서 증여를 하시려고 파시는 거라고 들었어요. 역시 사연 있는 물건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가가 23개로 분할 등기가 돼 있었거든요. 분할 등기요? 네, 네네네. 23개로 돼 있어서 그걸 다 합치는 작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매수를 한 거죠. 어찌됐든 네. 삭감 47억짜리 건물을 28억에 정말 저렴하게 구매하신 그렇죠. 건물주가 되신 것을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